반갑습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알기 쉬운 이민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좌측 윈도우에 조금 이따 보게 되시겠지만 잠 못 드는 밤 내 RSMS 비자는 불안불안하고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RSMS 비자 굉장히 인기 많은 비자죠. 지방 지역에서 호주에서 퀄리피케이션을 획득한 사람의 경우 과거 다이렉트 엔트리의 경우에도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력을 요구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기술 심사도 면제가 되어 있는 등의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직장이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영주권까지 한 번에 받고 한국에서 오프쇼어로 들어오던가 아니면 호주 내에서 온쇼어로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황금의 비자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단 받고 나면 영주권입니다. 문제는 이 특수 영주권인 RSMS (Regional Skilled Migration Scheme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자 아니요,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한가요?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이라고 하는 RSMS 비자 자체가 문제는 특수하게도 이민법 아래에서 비자를 캔슬 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 아래에 놓여 있는 특수 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를 위해서 2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자가 캔슬될 수 있다. 이런 내용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나서도 굉장히 험악한 또는 비우호적인 굉장히 불리한 형태의 고용 관계와 고용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고용주 밑에서 마지못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불공평하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의 근무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더라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런 경우에는 일 그만둬도 된다 하더라. 저런 경우에는 이래도 된다 카더라. 와 같은 굉장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흘러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RSMS 비자의 캔슬레이션에 관련된 정보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법률 조언이나 이민 조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민법 전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내용은 법에 대한 일반 상식을 토로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하며 여러분들에게 법률 조언이나 이민 조언으로서 박창민 변호사의 말이 맞으니 무조건 믿고 따르라 라는 형태로 일방적인 지식이나 정보, 조언을 주입하기 위함이 아닌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된 자료들을 띄워놓고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내 RSMS 비자는 불안불안하고 불안불안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를 불안케 만들기에 충분할 겁니다.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음식점 면허 (Food Business License가) 취소될 수도 있고 리코 라이센스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허가권, 퍼미션, 비자와 같은 그란트 이런 내용들이 때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제도 하에서 살아가고 있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길동 씨는 어렵게 지방 지역에서 숱한 고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RSMS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은 뒤에 2년 동안 이 어려운 불리한 노동 환경 내에서 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죠. 비자 심사를 하는 동안 기다린 시간만 하더라도 무려 1년, 2년 가까이 됐는데 영주권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년 동안 이곳에서 더 일을 해야 된단 말인가. 네. 마음 편하게 일만 하고 싶은데 어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넉넉하게 놔둡니까?
세민한다고 찔러보고 찌르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갖은 협잡이라든지 있는 말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줄을 쬐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건들은 행태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자, 이 홍길동 씨는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RSMS 비자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해당되는 일을 그만뒀을 경우에 그 RSMS 비자는 취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RSMS를 비롯한 이런 스폰서드 비자의 경우에 악명 높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돈을 주고 스폰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거나 아니면 돈 주면 내가 스폰서를 해주겠다라고 아예 오퍼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공공연히 많이들 알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예 이민법에 섹션 245 ARAS 등과 같이 아예 법적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항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스폰서를 위해서 스폰서된 자리를 위해서 돈을 주고받거나 다른 형태의 베네핏을 주고받거나 했을 경우에 형사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비자도 그로 인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밴을 당할 수 있도록 각각의 스폰서드 비자의 레짐, 즉 제도 하에서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요즘 TSS 비자, RSMS, ENS 또는 나아가서 올해 11월부터 494 비자를 신청하실 때 포지션을 위해서 스폰서드 포지션을 위해서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느냐와 같은 질문에 무조건 declare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는 비자 거절에 해당이 되며 그 다음 설령 특정 이유가 있어서 과거 3년 내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reasonable to disregard라고 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한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봐준다라고 하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절대 그러한 포지션을 사고 판다라든지 아니면 시세를 주고 스폰서를 받았다라느니 이런 이야기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그런 자리에는 근처에 가서도 되지 않고 거래에 응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먹기 좋은 떡이 사실은 여러분들 체하게 만들 수 있고 다치게 만들 수 있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비자는 깨끗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민법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민법 전문은 뭐냐면 137Q 조항입니다. Cancellation of Regional Sponsored Employment Visa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조항에서는 즉 비자를 받고 나서 그 스폰서드 되어 있는 포지션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 경우에 이민성 장관이 또는 이민성 장관의 파워를 위임받은 delegates, 즉 케이스 오피서가 RSMS 비자를 캔슬 시킬 수 있다가 1번 조항입니다. 즉 비자는 받았는데 일을 시작 안 한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2번입니다. 2번 내용이 뭔고 하니 워드 바이 워드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The minister may cancel a region-sponsored employment visa held by a person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 person commenced the employment refers to in the relevant employer nomination, whether or no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nd the employment terminated within the period of 2 years starting on the day the person commenced the employment, and the person does not satisfy the minister that he or she has made a genuine effort to be engaged in that employment for the required employment period. 자, 영어로 뭐 이렇게 쭉 길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장관은 may cancel이에요. 강제적으로 무조건 캔슬 시키는 게 아닙니다. may cancel인데 무슨 내용을 Regional Sponsored Employment Visa, RSMS 비자만 해당이 됩니다. 네.
subclass 119, subclass 857,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RSMS 비자는 subclass 187 이렇게 세 개의 비자만 이 137Q 조항으로 캔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캔슬될 수 있냐면 if입니다. 자, A와 B가 and로 지금 되어 있어요. A와 B가 이거 좀 이미지로 따놓거나. 자, A의 경우에 뭐냐 하면 the person, 그러니까 비자를 받은 사람이 자 보세요. relevant employer nomination, 즉 RSMS 비자를 위해서 스폰서가 노미네이트를 했단 말입니다. 노미네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미네이트를 한 거에 불과해요. 그 employment를 commence는 했는데, 즉 비자가 나오고 나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그 employment가 terminate가 되기를 2년 안에. 그런데 자,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서. 자, 그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안에 terminate 된 경우에 지금 이민성 장관이 캔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데, 자, 이게 그게 아니고 that employment예요. 즉 노미네이션을 해서 비자를 주겠다라고 노미네이트 했죠. 그 노미네이트 된 게 비자가 나와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that employment입니다. 즉 비자가 승인된 이후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terminate가 됐을 경우에 비자가 섹션 137Q 조항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성 장관이 2년 안에 terminate 됐다고 무조건 캔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캔슬을 고려하게 될 터인데, 한 가지 조항이 더 있어요. 뭐냐 하면 the person, 즉 비자를 갖고 있는 소지자가 나는 genuine effort를 기울였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적어도 2년 동안 하려고 나는 진실된 노력을 기하였지만 내 이유가 아닌 다른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이민성 장관 또는 그 delegates, 케이스 오피서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이민성 장관은 RSMS 비자를 캔슬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2년은 비자 나오기 전에 브리칭 비자가 2년이었든 3년이었든 뭐 AAT를 가가지고 그 사이에 내가 실제로 고용주랑 일을 한 건 4년이 넘었고 5년이 넘었고 중요하지 않아요. 137Q 조항은 비자 나오고 that employment가 commence 되고 나서 within the period of 2 years, starting period가 그 that employment가 start 되는 거예요. 노미네이션으로 인한. 그러고 나서 2년 안에 그만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데, 캔슬을, 즉 비자 취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 비자가 취소되면 동반으로 받았던 모든 식구들까지도 비자가 동시에 같이 취소가 됩니다. 같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genuine effort를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를 가지고 이제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됐을 것이고, 그 구조를 자세히 본다면 RSMS 비자는 노미네이션, 즉 고용주가 노미네이션 신청을 먼저 했고, 그 다음 비자 신청이 뭐 동시에 됐든 아니면 뭐 시차를 두고 했든 그 뒤에 들어간 겁니다. 노미네이션과 링크를 시켜서. 노미네이션이 승인이 되고 나면 비자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비자를 준다 만다가 결정이 되는데, 자,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런 일들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아예 시작을 안 했거나, 아니면 시작했는데 2년 안에 그 고용관계가 끝이 났다던가. 자, 이런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비로소 이민성 장관은 NOICC라고 합니다.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Your Visa라고 하는 이런 통지서, 즉 비자 취소 의향서를 보내게 되고, 그 보낸 내용을 받고 나면 비자 소지자는 아직 캔슬이 안 됐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왜 내 비자는 캔슬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사유 없음. 나는 일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뭐 이런 형태로 비자 캔슬을 고려할 사유가 없다라고 따지거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유가 있는 건 인정하겠으나 내 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캔슬시키면 안 된다라고 소명을 해서 항변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어쨌거나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리스폰스를 해야 되죠. 문제는 RSMS 비자도 결국에는 서브클래스 119 아니면 857 또는 187이라고 하는 비자에 불과하고 각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137Q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섹션 116, 섹션 109, 섹션 501과 같은 여러 가지 이민성 장관의 파워로 비자가 캔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37Q 조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팸이라고 하는 이민성 직원들이나 아니면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가 보게 되는 정책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137Q 조항은 RSMS 비자만 해당이 된다. 이야기 드렸죠. 서브클래스 3개만 말씀드렸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137Q로 비자가 캔슬될 때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리포트를 한 경우 이 직원 더 이상 일 안 한다. 기분 나쁘다. 뭐 등등. 또는 모니터링이 왔을 때 고용주가 이민성에서 일 잘하고 있느냐, 뭐 457 TSS 직원들을 스폰서 서고 있을 때 일 잘하고 스폰서 오블리게이션을 지키고 있는지 왔다가 과거에 누구는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볼 때 confession. 그 친구 뭐 그냥 가버렸어. 뭐 등등등등. 2년 일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 또 Intergovernment Information Exchange라고 해서 보통 센터링크 하든지 이런 Social Security Benefits 관련된 내용은 정보 조회가 된다거나 뭐 리포트를 한다거나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영주권자여도 외국인 신분으로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을 경우에 스테이트 폴리스나 아니면 AFP가 이민성에다가 일단 보내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특히나 크리미널 액티비티의 경우에 이민성 장관이 이민법 제501조항이라고 해서 비자 캔슬을 신원조회나 이런 캐릭터 테스트의 결격 사유로 인해서 캔슬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뭐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자 그냥 랜덤하게 나한테 아무런 통지도 없이 비자를 캔슬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Natural Justice 또는 Procedural Fairness라고 해서 정당한 절차 가운데 비자가 캔슬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즉 비자 취소 의향서를 먼저 보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할 경우에 Notice of Cancellation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비자 취소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거 받고 나면 무조건 캔슬된 거예요. 이 시점에는 반드시 AAT로 7일 안에 내 비자는 캔슬됐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일을 2년 안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민성 장관 또는 그 케이스 오피서가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그 genuine effort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만족하지 못할 때 비로소 캔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즉 여러분들은 그 genuine effort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 일을 정말로 하려고 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해야 될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말만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절차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려 하였으나 이런 부당한 일이라든지 뭐 그 자리가 아예 없어졌다라든지 redundancy 뭐 등등등등 이런 형태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그런 내용들을 소명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거라면 이건 프리점션 자체가 genuine effort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못했거나 태만했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잘리는 거니까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 employers dismissal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잘린 경우에는 일단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었으나 고용주가 나를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풀 디펜스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요. 내가 뭐 제대로 일을 하려고 했었다. 나의 genuine effort를 밝히는 과정 중에서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왜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지를 일 못해서 잘린 게 아닌 다른 형태로 소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그 고용주 아래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했던 것 자체는 도움은 돼요. 무조건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그래도 genuine effort를 기울였음을 아예 presumed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정책집하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건 지금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consideration 고려 사항에는 들어갈지언정 1년 일했다라고 해서 genuine effort를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라고 못 박아서 아예 인정해 주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는 안타깝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부당한 고용 조건으로 인해서 페어워크 옴부즈맨이나 페어워크 커미션에 올라가서 뭔가를 싸우고 있다. 이런 것들 자체도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민성 장관이나 케이스 오피서가 그런 내용들을 고지고대로 받아주거나 아니면 기다려서 캔슬레이션 일정을 미루거나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잡하거나 아니면 진짜 legally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이민성 측에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어워크 옴부즈맨이나 페어워크 커미션에 일단 뭐 클레임 찌르고 나면 괜찮다더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 알려진 상식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회사가 파산하면 괜찮다더라. 많이 들어봤죠? 주소지만 같으면 괜찮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방 지역에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 크로스 체크로 뭐 내가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게 안 드러난다더라. 이런 내용을 듣고서 계속 뭐 지방 지역에만 있지만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보고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슬립을 어떻게 뭐 짜맞춰 놓으면 괜찮다더라. 네, 뭐 짜맞춰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행동을 뜻하고 있죠. 네, 절대 그러셔서 안 되고 시민권 받으면 괜찮다더라. 자,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중 4년 호주에 체류하여야 되고 그 4년 중 1년이 영주권자여야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신청하고 나서 요새 몇 년 걸립니까? 1년 6개월 걸리게 되죠. 네, 그 드래깅 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RSMS 비자 캔슬레이션을 위한 섹션 137Q 조항이 트리거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비자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전도된 개념입니다. 시민권은 내가 필요해서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받는 것이다. 네,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자식 낳으면 괜찮다더라. 영주권자의 자식이 호주에서 태어나면 바로 시민권을 갖게 되죠. 즉 시민권자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부모의 영주권을 캔슬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 큰 오산입니다. 그 다음 무급 휴가는 괜찮다더라 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고 실제 정책집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unpaid leave를 간 경우에는 고용이 해지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무급 휴가 기간 동안 땅 파먹고 사실 건가요? 다른 데서 일하실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행위 자체가 무급 휴가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무급 휴가예요. 무급 휴가를 그냥 흉내낸 다른 데로 그냥 이직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자 심사 기간 중 이미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더라 라는 내용 이미 제가 수차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아니고 the employment가 commence 되고 나서 2년 안에 terminate 된 경우를 뜻하고 the employment는 nomination 된 그 포지션에서 그
지명으로 인한 employment를 뜻합니다. 즉 비자가 그랜트된 이유를 뜻하기 때문에 그 전에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일한 건 팩터는 될지언정 무슨 팩터? genuine efforts.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어려워졌다를 밝히는 하나의 고려 요인으로밖에 와닿지 않게 되죠. 여기까지 검색해서 많이들 알아보셨죠?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잠 못 자는 분들 이런 내용들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서머리 해드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 조언, 이민 조언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내용을 왜 중요하게 이야기하냐고요? 네, 아니 이거 믿고 뭔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이민 분야에서는 사실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거든요. 많이 보아왔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행태를 제가 뭐 어떤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화면에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넣어놨는데 내용이 뭐냐면 187 RSMS 비자가 137Q 조항으로 이민성으로부터 캔슬된 사건의 케이스를 지금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털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아마 제 동영상 비디오 화면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밑에 가면 각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국가 출신자들이 137Q 조항으로 비자가 비자가 취소되었느냐를 보이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6, 2017 이 회계연도 시즌에 5명 미만으로 비자가 캔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케언즈 쪽에서 무려 동시에 10명이 이렇게 캔슬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악명 높은 시절이죠.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5명 미만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뭐 그 외에 다른 국적자들이 얼마만큼 더 캔슬됐는지는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2013년, 14년 RSMS 비자가 137Q 조항으로 캔슬된 경우는 5건 미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4, 15년 12개의 비자가 캔슬, 2015, 2016 23개의 RSMS 비자가 캔슬, 2016, 2017 19개의 RSMS 비자가 캔슬, 그 다음 2017에서 2018 7월부터 5월까지 10개월 동안 21개의 비자가 캔슬되었습니다. 137Q 조항으로, 즉 일 시작하고 2년 안에 일을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비자 받고 나서 일을 아예 하러 가지도 않았다거나 이런 이유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genuine efforts를 소명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여 공식적으로 비자가 캔슬된 케이스가 5개 미만, 12개, 23개, 19개, 21개 뭐 이래요. 이 이후의 데이터는 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뭘 뜻합니까? 네. RSMS 비자가 1년에 얼마만큼 많이 승인되는 거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캔슬은 5, 12, 23, 19, 21 네. 이거 필요 이상으로 과대 광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물론 블로그나 이런 것들 또는 세미나를 가거나 했을 때 RSMS 캔슬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를 합니다. 해야 되니까. 특수 비자니까. 네. 그런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으세요? 또 30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저는 그냥 화두를 던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 수많은 137Q 캔슬레이션 조항, 또 그걸로 인한 위협,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YCC라고 하는 비자 취소 의향서를 여러분이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일단 비상벨이 울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죠.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하실 경우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전문 법률 조언이나 이민 조언은 퀄리파이드 되어 있는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건은 매번 어떠한 상황에서든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편적 정보에 의존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니까 조회수가 급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올라가게 되려나? 네. 구독과 또 이쪽 밑에 있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는 성원을 받아서 더 힘내도록 할게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